네, 여러분. 예, 이번 강의의 주제는요, 커뮤니케이션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근데 역시 강조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의사소통, 말을 주고받는 걸 배운다고 그래도, 예, 성품이 기초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많이들 들어보셨죠. 특히 직장 다니는 분들은 이제 워크샵이라든지 많이 이제 교육의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예, 공감적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그 경청, 귀담아 듣는 거의 단계, 그리고 이 자기 공개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예. 사전학습이죠, 그죠? 어떤 처방을 내리기 전에, 그러니까 약을 지러 갔는데 그 처방을 내리기 전에 진단도 하지 않고 환자 얘기도 안 들어보고, 이 약을 드세요라고 하면은, 신뢰할 수 있을지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는 뭐예요? 처방을 하고, 진단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진단하지 않고 나의 처방만 남발한다는 얘기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그 읽고 쓰는 방법, 뭐, 우리나라 말, 또 영어를 통해가지고 읽는 거, 쓰는 거, 단어를 외우고, 이거는 오랫동안 배웠는데, 듣기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를 별로 안 했다는 겁니다. 그죠? 물론 뭐 영어 리스닝 같은 경우 있지만, 인간관계에서 듣는 거를 별로 교육받지 못했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뭐죠? 상대방을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진정으로 깊이 이해하게 경청하는 거라고 하죠. 경청. 귀담아 듣는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여러분들이 저하고 효과적으로 만나고 영향력을 미치기 원한다면 뭐예요? 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 말을 먼저 들어봐야 된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은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설득을 할까? 영향력을 미치는 그 관건은 실제로 보여주는 당신의 행동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상대를 설득하는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면서 행동, 귀담아 듣는 행동이 없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나를 이해하고 그 독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독특하죠. 개성이 있다는 게 아니고 나만의 입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편에서 들어주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충고가 아무리 맞는 거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함과 신뢰. 그죠? 솔직함과 신뢰를 고무시키는 누구를 만났을 때 저 사람 정말 솔직하구나, 믿을 수 있구나. 그런 성품의 바탕을 둔 공감적 경청. 그것도 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술은 뭐예요? 열심히 배워서 자꾸 써봐야 되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공감적 커뮤니케이션의 또 원칙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다음 상대를 먼저 이해한 다음 나를 이해시켜라. 그 다음이 나라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효과적인 대인관계의 그 커뮤니케이션의 그 열쇠라는 거. 그래서 먼저 경청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말은 정말 상대를 먼저 이해하는 거 정말 그 심오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많이 들어본 말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인간관계의 그 패러다임, 그 만남을 확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뭐예요? 남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아주 병이 났죠, 그죠? 왜냐하면 얘기해서 내가 이해받고 싶으니까. 근데 상대방은 어떻겠어요? 상대방도 자기 얘기하고 이해받고 싶으니까 서로 이렇게 부딪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자꾸만 먼저 내 얘기를 한다는 건 뭐예요? 내 패러다임으로, 내 지도를 가지고, 걸러가지고, 내 논리로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대답해야지. 벌써 대답할 의도를 갖고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들으면서 내 가치관에 안 맞으면 무시하거나 대충 맞장구 치거나 또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듣거나. 근데 더 좋은 방법은 신중한 경청. 정말 열심히 들어보는 거. 가장 좋은 것은 가장 고차원은 뭐예요? 공감적인 경청. 그래서 앞으로 나오죠. 정말 그 사람의 그 심정을 이해하면서 듣는 거를 공감적인 경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감적인 경청이라는 것은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이해해봐야 되겠다. 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경청하는 거. 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경청하는 거. 그래서 그 상대의 준거 틀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대의
저 사람은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가 들어가 보는 거.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그 사람 입장으로 들어가는 거. 그 사람의 관점과 패러다임과 그 감정까지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경청은 동감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만나가지고 나도 동감이야 이런 말 많이 하죠, 그죠? 근데 동감하고 그 경청, 공감은 다르죠. 동감하고 다시요. 동감하고 공감은 다르다는 겁니다. 동감은 합의를 봤다. 약간 판단을 포함한 겁니다. 어떤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그 어떤 분위기에서 뭐 어떤 의견 같은 걸 들었을 때 또는 뭐 영화의 한 장면을 봤을 때 상대방이 감동적이라고 하니까 나도 동감이야. 그래서 분위기에 맞춰 표현된 감정이나 그런 반응, 판단을 포함한 거. 내가 생각해도 감동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동감 같은 거, 물론 나에게 동감해주는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는데 너무 그걸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동감에는 뭐 의지하다 보면은 종속적으로 아무튼 걔를 만나면 무조건 걔 편을 들어줘야 될 것 같은 그게 이제 동감의 부작용이 올 수가 있는데요. 공감은 그렇게 어떻게 나는 네 판단하고 같다. 판단을 포함하지 않고 판단하기 이전을 얘기합니다. 판단하기 전에 그냥 그 사람 내면으로 들어가서 너는 이렇게 보는구나. 그 사람 안경을 쓰고 보는 걸 얘기합니다. 관점. 그래서 동감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공감적 경청의 본질은, 그러니까 공감 뭐죠? 상대방 입장에 들어가서 귀담아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하고 꼭 의견이 같다는, 동의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거죠. 어떤 동성애자가 이제 그 뭐 전화 상담을, 숙소니까 전화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요즘 매스컴에 하도 나오니까 이제 굉장히 뭐 낯설진 않은데 당사자는 뭐 괴로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전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 이 전화 상담을 요청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공감적 경청을 배웠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이렇게 동의하는 걸 의미하는 게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동성애가 아닌 사람들이 편들어주는 동의를 원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나는 이렇게 내가 남자인데도 남자를 보면 흥분이 된다. 마음이 설레인다. 이거 어쩔 수가 없는데 그 감정 그런 거. 그죠?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떨까? 그런데도 그거를 숨겨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전화 상담 듣는 사람이 그걸 동의하는 게 아니고 그 감정이 어떨까? 또 지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 완전하고 깊게 이해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귀담아 듣고 그럴 때 뭐 그 만남이 자유롭지 못하다, 뭐 부모님의 걱정 뭐 이런 거, 또 직장에서의 문제 뭐 이런 거. 그래서 내용을 귀담아 듣고 반응하고 만났다면은 뭐 이렇게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이해가 되면 또 전화 상담이라면은 뭐 바디랭귀지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목소리에 억양 같은 거 있죠, 그렇죠? 그렇겠네요라든지 뭐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과 귀와 귀와 눈과 가슴으로 듣는 거. 그래서 상대방이 하지 않은 말까지도.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아무래도 뭐 아무리 사회가 용납해줘도 뭐 수치심 같은 거 그걸 감지하고 직관적으로 느껴가지고 만나서 할 때는 행동까지도 경청한다. 뭐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뭐 이렇게 또는 나 혼자 생각할 때 이렇게 눈을 아래를 본다든지 이렇게 행동까지도 다 하는 거. 그 경청은 꼭 귀로만 듣는 게 아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공감적 경청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나는 입 다물고 듣는 것 같지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상대방을 열심히 듣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우리는 보통 내 입장에서 듣기 때문에 내 경험을 투사한다. 투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내 경험으로 상대방에게 덮어 씌우는 걸 투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투심 많은 사람이 자기가 질투심 많은 걸 잘 모르고 어디 가서 나보다 잘난 사람 봤을 때 뭐 저렇게 잘난 체를 하는 거야. 막 이렇게 그 사람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경우 있죠, 그죠? 어떤 A라는 사람 보고 쟤는 굉장히 잘난 체 한다고 미워해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뭐 잘난 체 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 있지만 너무나 이 사람이 밉다면 그것도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잘난 체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이 사람을 너무 미워한다면은
너무 미워하는 사람도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왜냐면은, 나도 잘나고 싶은데 안 됐다든지, 뭐, 이렇게. 그래서 자기를 덮어 씌운다, 뭐, 이렇게. 또는, 나를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감이 없고 나는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길 가다가 불쌍한 사람 보면은 또 너무나 불쌍하게 동정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뭐가 지나치면은 나한테 원인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그걸 투사라고 하는데, 이, 남의 입장을 귀담아 듣는 게 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냐면은, 열심히 들어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내 경험을 갖고 투사 덮어 씌우지 않고, 내 생각이나 내 느낌, 내 동기, 내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그 머리와 가슴,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를 실제 뭐가 일어나는지 그 사람 입장에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해를 목적으로 듣는다는 거. 내가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듣는다기보다도 이해를 목적으로 경청하고 그 상대의 심오한 커뮤니케이션을 그죠? 깊은 의사소통을 수신 받아들이는 데 초점. 내 얘기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얘기 좀 들어보자.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렇게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공감적으로 들으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 안정감이 느껴지는 심리적인 공기라고 그러죠. 마음이 답답할 때는 어때요? 그 마음의 창문을 열고 싶어서 우리가 남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내가 마음에 막 꽉 차 있으니까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돼갖고 꽉 차 있을 때 내가 못할 때 상대방이 들어주면 마음의 창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싶어서 상대방을 만났는데 마음의 창을 열어주기는커녕 그죠? 내 마음도 복잡한 데다가 막 거기다 설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더 쌓아주면 어떻게 되면 부작용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심리적 공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을 확 세게 되면은 사람의 그 절대적인 욕구 충족입니다. 충족된 상태라는 건 뭐예요? 누구든지 우리는 마음에 뭐가 꽉 차 있을 때 털어내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게 심리적인 공기, 좀 환기를 시킨다. 그러니까 방 청소할 때 창문 열고 환기시키는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한테 인간의 욕구인데 그게 충족이 된 상태에서는 신뢰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 내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니까 저 사람 믿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믿음이 된 다음에 문제 해결에 착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특히 사업의 관계, 직장 관계 같은 경우는 뭐예요? 뭐 거래를 성사하고 뭐 내 실적을 인정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너무 중심을 둬가지고 보고서를 내려가서도 그렇죠? 상사한테 내 입장을 얘기하기 바쁘고 평가하는 사람은 자네 입장이 중요한 것보다도 나는 어떻게 너를 평가할까가 더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게시판에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아, 우리 직장 상사는 꽉 막혔다. 자기 얘기만 하고 내 얘기는 안 듣는다. 근데 그래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사가 얘기를 안 듣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라도 그래도 우리가 저렇게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 입장을 이해하려고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요. 이거를 배운 사람이 얘기는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상사 한번 만나보세요.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남의 얘기 안 들어요. 근데 내가 회사를 그만둘 게 아니라면은 그리고 그만두지 않고 상사랑 계속 보고서를 주고받고 또 거기다 나보다 윗사람이니까 뭐예요? 평가까지 한다면은 어때요? 이 사람은 이런 거 안 배웠으니까 배운 데가 시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이제 상사 갖고 막 골치를 썩는데 보니까 이거 투정을 하는 부하도 보니까 똑같아요. 자기 얘기만 해요. 이 사람이 문제 있다 그러고. 그래서 누가 문제가 있든 말든 어쨌든 저렇게 꽉 막힌 상사는 도대체 왜 그럴까? 저런 사람은 남에게 그 보고서를 받을 때 어떤 입장으로 받을까? 남의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뭐예요? 속에 내가 옳다는 게 꽉 차 있겠죠. 그러면 그런 상사한테 보고서를 낼 때는 뭐예요? 저 사람은 뭐를 옳다고 보는지 그 기준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그런 것도 또 고려해 봐야 되는 거죠. 지혜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꽉 막힌 사람일수록 자기 얘기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귀담아 들어주면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궁합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안 배워도 아주 그냥 고지식하고 꽉 막힌 상사를 만나면 나는 막 복장이 터지는데 어떤 부하는 또 술렁술렁 이 사람과 관계가 또 괜찮아요. 궁합이 있고 물론 인격이 되면 더 좋겠지만 그죠? 그래서 지시하기 좋아하는 상사는 또 밑에서 곰살맞게 아주 이렇게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배울 점이 서로에게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감적인 경청은 말만 그럴듯한 게 아니고 위험부담이 물론 있죠. 상대방을 귀담아 듣는다는 것은 그죠. 타고난 인격도 돼 있어야 되고 집안에서부터 보고 자란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타고난 성격도 그렇고 옛날에 여러분들 성격 검사 배웠을 때 그 애니어그램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5번 유형, 지식 추구 유형인데 이들의 특기가 경청을 잘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잘 듣는 건 좋은데 표현을 안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었죠. 그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제 가슴형들. 인정은 많지만 남이 한마디 하고 막 10마디씩 막 그래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식으로 듣고 얼렁뚱땅하는 거.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장단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건 뭐예요? 심오한 경청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먼저 안정돼 있어야 남의 얘기를 들어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시끄러우면 어때요? 남의 얘기 들어줄 수 없으니까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듣고 있고, 뭐 건성을 내다볼 수 있죠. 그죠? 가정생활도 그렇죠. 그냥 회사 일을 잔뜩 가지고, 마음에 가지고 들어온 남편. 하루 종일 생활비 걱정한 아내가, 그죠? 퇴근 시간에 딱 만나면 어때요? 둘 중에 한 명만 안정감이 돼 있어도, 오늘 어땠어요? 이 말이 나오는데, 둘 다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있으면 뭐예요? 서로 배려해주기 바라니까 딱 부딪히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하루 종일 생활비 걱정, 애들 학자금 걱정, 뭐, 아들, 엄마. 이런 엄마한테 아들이 들어오면서 아직 취직도 못한 아들이지만, 대학생 아들이지만, 엄마 오늘 얼마나 뭐 고생하셨어요? 라든지 이렇게. 그럼 엄마가 겨우 뭐 생활비 쪽에서 김치찌개 하나 끓여놨다가도 마음이 확 풀어지겠죠. 근데 이런 이제 가정에서 누가 과연 먼저 안정을 취할 것인가. 그래서 세상에 요것만 되면 좀 안정이 될 텐데,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애가 좀 재수만 안 했으면, 누가 뭐 취직만 됐으면, 아유, 그런 소리 마세요. 집에 환자만 없으면 어딘데, 이렇게. 근데 요거만 없으면 된다고 그러지만 세상이 만만한 게 아닌 게 이게 요 중에 뭔가 하나씩 다 끌어안고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다고 안정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하면 감사하다. 이렇게 풍요의 마음을 연습하라 그랬죠. 넉넉한 마음을 연습하라는 거. 그냥 없지만 남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 사람들은 보태주지도 않으면서 남에게 비판 많이 하죠. 그죠? 왜 저러고 다니나. 왜 남에게 저렇게 손 벌리고 다니나. 남이야 손 벌리든 말든 자꾸 비판하는 마음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안정이 돼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뭐예요? 안정이 된다는 거는 지금 보신 것처럼 걸림돌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원칙이 중심이 돼 있으면, 원칙이 돼 있으면 어때요? 우리는 상처받기 쉬운 약점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원칙이 있기 때문에 덜 흔들려서 마음이 평화와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뭐 바람이 불어서 흔들린다 이러지 마시고 외부에서 환경이나 또는 그 상대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좀 무심할 수 있는, 무관심하다는 게 아니고 마음이 덜 흔들리는 거. 이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생각이 나는 게,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강의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재방송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참 인정이 많은 나라죠. 그쵸? 제가 프랑스 연수를 가봤더니, 그 파리 에펠탑 앞에서 그 프랑스 상인들이 벌써 우리나라 말을 하더라고요. 뭐, 나중에 떨이에요. 뭐, 얼마예요? 싸게 팔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들 만나면 뭐 음료수도 주고 이렇게 인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정이 많은 건 좋은데, 이게 이제 뭐 어때요? 나중에 대가를 또 바라죠.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나 좀 인정해달라, 뭐 이런 거죠. 고마워해라,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어떤 스님이, 수행자가 그죠? 그 자살하려고 한 여자를 구해가지고 이제 그 공부하러 들어온, 과연 도가 무엇인가 이렇게 깨달으려고 들어온 제자들한테 그 여자를 간병을 하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 토하기도 하고 뭐 자살하려고 했으니까 뭐 의욕이 있겠어요? 도와줘도 별로 보람도 없이 해서 참 이렇게 투덜투덜 하면서 우리가 돛다 끓여왔는데 왜 이런 걸 시키나 했는데 어쨌든 그 여자가 살아서 나갔어요. 근데 이제 한 10여 년 뒤에 서울 명동 무슨 백화점 앞에서 번화한 거리에서 이 스님하고 제자들이 지나다가 우연히 그 여자를 보게 됐어요. 여자리끼가 애기를 하나 업고 지나가는데 딱 보니까 남의 집에서 이렇게 일하는 그 모습으로, 결혼해가지고 잘 사는 모습이 아니고. 근데 이제 이 제자 중에 한 명이 뭐 복순아 하고 이름을 불렀더니 그 여자분이 딱 그냥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외면을 해가지고 이제 실망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스승님이 하시기를, 네가 옛날에 10년 전에 걔를 간병, 그죠? 간호를 해줘가지고, 걔가 생명을 구한 건 사실이다. 그래서 그 내 마음이, 그러니까 네 마음이 성공한 거,
옛날에 네가 상대방을 살려보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지금 살아있다는 걸 봤다. 그때 마음이 성공한 거죠, 그죠? 이걸 봤으면 됐지. 예, 그 몸뚱이는 왜 따라가느냐고. 그죠, 우리가. 근데 우리는 눈이 있기 때문에 또 간사하죠. 내 도움 받은 사람 보면은 받아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네 마음이, 내가 그러니까 저렇게 열심히 살아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내가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은 여유가 안정이 되니까 어때요? 정확하게 보죠. 지금 제가 남의 집살이 하고 있구나. 내가 이름을 부르면 창피하겠구나. 그러겠죠. 이렇게 살려줬는데 내가 좀 당당한 모습으로 인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식사도 대접하고 남의 집살이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외면을 하는 거죠.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안정이 돼 있으면 정확하게 보이니까 상대방을 창피하지 않게 해주고 그냥 내가 옛날에 그렇게 남을 보살핀 게 저렇게 살아있으니까 성공했구나. 그냥 혼자 침묵하고 말면 되죠. 그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 마음은 아주 간사하기 때문에 얼른 빠져나가서 마음이 그 몸을 보고서 얘야 하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니까 어때요? 인정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면 상대방들이 싫어하죠.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 제가 이걸 하면서 아쉬운 거는 서양에서 나온 교과서를 갖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칙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근데 제 성격인지 몰라도 이렇게 조금 더 빡빡한 것 같고 그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그래도 이걸 자꾸 이 교재를 쥐고 나가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인정이 많고 이렇게 약간 이 두리뭉실한 거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뭐 이심점심 같은 거 근데 그런 것도 좋지만 분명하게 짚을 때 이게 학교에 강의이기 때문에 좀 원칙을 중심을 가지고 그래야지만 안정이 되고 안정이 돼야만 그 지혜가 나온다. 지혜는 뭐예요? 모든 것을 두루두루 볼 수 있는 게 지혜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는 거는 분명히 평소에 내가 나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심정인가. 내가 내 마음이 어떤지도 살피지 않으면서 뭐 중요한 거래처에 가서 그 사람 말을 귀담아 듣는다는 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색하게 보죠. 상대방이 볼 때. 그래서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청에도 기술이 있는데 일단 그 공감적 경청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산이죠. 그죠?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이런 기술이 있다면은 밑바닥에 있는 데서 나온다는 거죠. 이거 성품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발달 단계가 있는데 맨 초보적인 기술은 일단 그 적극적인 경청 또는 반사적인 경청 또 어떤 책에는 반영적인 경청이라고 나와 있어요. 리플렉스라는 말인데 반영적 경청. 마치 메아리를 치는 것처럼 효과는 약하지만 흉내를 일단 내보라는 겁니다. 성격이 강하거나 또 남에게 올바른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하려면 힘들어요. 내가 먼저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니까. 근데 시작은 쉽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의 말을 듣고서 탐색해보거나 판단하거나 충고, 해석을 하지 말고 그냥 귀 기울이고 내가 듣고 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다는 거를 그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들이 들어오면서 아빠 난 지쳤어요. 그럴 때 야 무슨 일이냐? 이거는 벌써 경청이 아닙니다. 너 무슨 일 있지?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탐사, 살피니까 아이가 벌써 딱 경계심을 가지고 아빠한테 혼나겠다 싶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닫는다는 겁니다. 애들이 친구랑은 뭐 열심히 전화하면서 부모님하고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이렇게 봐서 부모님들은 어때요? 자식이 무슨 얘기하면은 탐사, 판단, 대학 가야 돼 판단하고 뭐 충고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닫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땐 일단은 내가 듣고 있다. 그러려면 뭐예요? 그만큼 자식의 말을 들어준 아버지도 성품과 인간관계가 바탕이 돼 있어야지만 이 흉내내는 거라도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거는 뭐 일단은 귀 기울이고 듣고 있다는 거를 흉내내는 거 그거를 적극적 경청 또는 반사 경청 열심히 듣고 있다 또는 반사해서 그냥 아빠 지쳤어요 그러면 자신 없으면은 그래 지쳤니 이렇게라도 하면 돼요. 똑같이 따라서 그래 지쳤다고 이렇게 그 다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자신 있으면은 내용을 재구성하는 거 말의 의미를 내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바꿔주라는 겁니다.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아빠 난 지쳤어요 그랬을 때 좀 별로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모양이구나. 뭐 그게 이제 뭐 바디랭귀지가 있겠죠. 가방을 털썩 뭐 내던졌다든지 이렇게 할 때 학교가 힘들다는 모양이구나. 뭐 이렇게 교과서에는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모양이구나. 이거 너무 좀 제가 볼 때 확대해서 간 것 같고
이제 자식의 입장을 좀 아니까 부모님이 그죠? 학교가 힘들구나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 내용을 재구성하는 거. 다시 한번 하면요. 아빠 지쳤어요. 학교 갔다 와서 그렇게 하면은 가장 쉬운 거는 흉내내는 거. 그래도 지쳤니? 똑같이 따라서 하는 거. 앵무새처럼. 조금 더 나가면은 그 내용의 의미. 지쳤다는 의미는 학교가 조금 가기 힘든 모양이구나. 이렇게 조금 더 짚어주면 아들이 조금 이해받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조금 더 나가서 그죠? 그 사람 느낌을 짚어주라는 겁니다. 책가방을 따놓고 아빠 나 지쳤어요. 그럴 때 뭐죠? 학교가 힘들다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 다음에는 무척 네가 좌절한 것처럼 보이구나. 너 고3인데 좀 좌절감, 무척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 좌절한 것 같구나. 이렇게 아들이 굉장히 막 눈물이 나오고 내 심정을 알아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정말 더 잘하는 건 네 번째 감정을 짚어주면서 그 내용도 재구성. 정말로 학교에 대해 좌절감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비슷한 것 같지만 이거는 뭐예요? 3번은 느낌을 강조한 거. 4번은 좌절감이라는 느낌에다가 그 내용까지 뭔가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주는 거. 근데 한국말로 했을 때 비슷비슷하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당신이 진정으로 내가 너의 말을 덩청 듣고 있다. 나는 널 이해하고 싶다. 이런 진짜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 장벽이 마음에 전달되면은 마음의 벽이 허물어져서 뭐 부자지간이든 이렇게 다. 요즘에 뭐 아버지들이 가면은 뭐 아파트 몇 평 정도 되면 되게 뭐 자식들 공부방 주고 나면 아버지는 화장실밖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없다. 그것도 뭐 딸이 빨리 나오라고 한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어쨌든 뭐 애들이 그냥 귀에 뭐 꽂고 아버지가 와도 등만 보인다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지 간에 내가 널 정말 이해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벽이 허물어져 가지고 뭐예요? 얘기가 통하겠죠. 그죠? 그런데 보통 부모님들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죽게 고생해서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데 패러다임에 집착해서 근데 뭐 그 자식을 낳은 그 죄지 뭐 어떻겠어요. 그죠? 집착해서 상대 관점, 자식의 관점을 보지 않는다면은 문제. 애가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지쳤다고 하는 게 거기서 그때 좀 문제 해결했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학원에 가서도 그냥 잠만 자고 대학교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문제, 귀담아 드는 거는 문제 해결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잘 귀담아 들어서 예방할 수가 있죠. 얘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근데 나중에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말이 안 통하면은 나중에 나 대학 안 가겠다. 아빠는 이게 무슨 소리냐. 과외랑 시켰는데. 아빠 내가 얘기해도 안 들었잖아요. 나 공부 취미 없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큰 보따리를 꺼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해하려고 애씀으로써 그 대화의 기회가 변화의 기회. 그래서 보통 남자 여자가 연애할 때는 이걸 잘하는 것 같아요. 대화가 그죠? 이제는 당신하고 살아보겠다. 큰 변화의 기회가. 결혼은 정말 대단한 변화잖아요. 그렇죠? 평범하게 저도 아줌마로 살지만 저는 다시 결혼을 하면 그 결혼식을 그렇게 사람들 불러놓고 치룰 만한 것인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그냥 평범한 게 이어져서 이제 그 결혼 생활이 되는 건데 그냥 그 아가씨 때 마음은 막 뭐 드레스 입고 막 이런 거였는데 살아보니까 정말 이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뭐 그 거창한 결혼식보다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그죠? 변화의 기회.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그때부터는 연애할 때야 뭐 남자가 여자에게 맞춰주고 서로 맞춰주고 이렇게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뭐예요? 갑자기 변해가지고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대화의 기회는 변화의 기회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좋아지지만 열심히 들어주면은 문제도 파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외부의 조언, 충고를 안 듣고도 변혁이 일어난다. 그래서 특히 뭐 이건희 회장님 같은 분이 특히 이제 귀담아 듣는 걸 강조하죠. 그분의 성격이 또 그러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물론 조언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얘기만 잘 들어도 충분히 정보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마지로 태어나고, 뭐, 이제 부모님이 또 이제 강력하시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남의 말을 듣기보다는 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뭐, 늦게나마 철이 들죠. 정말 이게 내가 부족한 게 많구나, 이런 거를. 그래서, 최근에 하다못해 노트북을 구입하는데도 그냥 이제 제가 서울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희 집 근처에 뭐 하이마트로 가기로 했다, 이렇게. 사람들은 뭐 서울 용산에 가봐라 했지만 제가 포기했어요. 돈 좀 더 주더라도 가까운 데서 좀 편하게 사고 싶다. 근데 갔더니 뭐 삼성 노트북부터 아줌마가 봐서는 구별이 안 돼요.
똑같은 가격대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 저한테 그 기계를 잘하는 분을 누가 소개해 주셔가지고 전화를 해봤더니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평소에 뭘 결정할 때 굉장히 내 식대로만 처리한 게 많았다는 것도 알았는데요. 그래서 이 경청하는 사람도 남의 얘기를 듣는 거는 뭐예요? 그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하겠지만 자꾸 듣는 연습하다 보면은 내가 순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남의 말을 들으려면 어때요? 나를 비워야 되니까. 그죠? 이 컵이 있을 때 이거 비운 만큼 상대방이 들어오겠죠. 그죠? 나를 꽉 채우고 들으면은 상대방을 듣는 게 아니죠. 근데 이렇게 이제 나를 비워야 되기 때문에 남의 말을 정말 듣다 보면은 내가 순수해지고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엄청난 지각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세상에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내가 보통 때는 이렇게 그냥 지레 짐작이 많았는데, 상대방 말을 들어보니까 뭐 이런 거. 특히 이제 시집살이 3년이라는 말이 살아보니까 정말 맞죠. 아무리 뭐 심리학이나 뭘 공부하고 가도 서로 환경이 다른 사람끼리 모이니까. 환경이 다르다는 건 정말 그죠? 이 장님끼리 만났다고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끼리 다만 남자, 그죠? 나에게는 남편, 시어머니에게는 아들. 이 사람을 가운데 끼고 만났을 때, 서로 완전 다른 사람들이 만났을 때 자기 얘기만 하면 서운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귀머거리 상년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정말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 듣다 보니까 엄청난 지각 변화가 오죠. 내가 정말 그 상대방을 오해했구나, 몰랐구나 이런 거 많이. 여러분들이 특히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많이 느낄 거예요. 그 첫인상. 그게 얼마나 갈 것인가. 물론 첫인상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각 변화라는 거 그만큼 뭐 나의 패러다임이 변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공감적 경청은 또 시간을 필요하고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분별력이 있는 공감적 경청자는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분별력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상대방 내면 깊숙이 일어나는 현상. 저 사람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재빨리 알아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상대방을 정확하게 파악하니까 뭐예요? 문제의 중심, 문제 핵심이 뭔지. 거기에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상대방 문제가 이거다. 곧바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알아들을 때까지 안전하게 그걸 느끼도록 지속적으로 끌고 나간다는 거다. 받아주면서, 이해하면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다리가 아파서 이제 치료받으러 갔는데도 굉장히 유명한 의사였는데, 관절 치료하는 의사인데, 정말 환자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발 주치의를 한 번만 더 만나게 해달라. 유명한 병원이라 그 병원은 주치의는 첫날 딱 한 번 만나고, 다음부터는 이제 약을 처방해 주는 곳이라 선생님 못 봐요. 대기자가 많아서. 저희 어머니가 하도 하소연을 해서 이제 이렇게 또 뵀는데, 그거죠, 이제. 다리 치료도 중요하지만 쌓인 거. 그래서 관절염 의사가 그래요. 학위를 미국에서 받고 오신 분인데 한국에 와보니까 할머니 관절염 환자들이 한이 많다는 겁니다. 다리도 아프지만 한이 많다. 이게 또 이제 그만큼 나이가 들면은 피가 탁해지고 쌓인 노폐물이 이제 이렇게 뼈에 쌓이다 보니까 관절이 아프죠. 근데 마음에 한까지 있으면 더 아프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의사가 귀담아 듣는 게 아주 익숙하시더라고요. 고개도 끄덕끄덕 하시고 할아버지랑 어떠시냐 맛있는 거 드시냐 그래서 애들처럼 이렇게 얼룩 하시는 걸 봤는데요. 이렇게 그죠? 문제 핵심. 관절염 환자의 핵심은 뭐겠어요? 할머니가 약을 열심히 드시고 하는 건데 그런 거 하도록 안전하게 느끼도록 받아주면서 이렇게 이해해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의사들이 약으로 치료하는 건 30%고 나머지는 아마 그런 태도에서 오는 그죠? 태도. 이게 이제 평생 싸움이죠. 상담 심리학자나 또 사람을 대하는 모든 직업인 사람들이 인격과 태도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가 이제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보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감적 경청한다는 것은 귀담아 들으면서 뭐예요? 당신의 생각을 그죠? 얘기해야 될 때는 뭐예요? 아주 자세하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상대방 고지식한 상사라 하더라도 그죠? 그 사람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 그러면은 아무리 고지식한 사람도 정말 세상에는 저 사람은 없어져야 돼 이럴 만한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부풀려서 봐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사람도 신뢰를 가지고 나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러분이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해해야 된다. 내가 누구고
나를 먼저 귀담아 듣고 또 상대를 만났을 때 정말 저 사람이 고지식하다는 거는 접어두고 고지식한 사람이 바뀌겠어요? 그 사람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상세하게 시각적으로 진심으로 난 당신하고 소통하고 싶다. 난 보고서만 내미는 부하가 아니고 당신하고 이거는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그래서 고지식한 사람의 패러다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예 부하들은 못 믿어. 그러니까 월급만 받아가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패러다임 부하를 불신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이해하면서 아 정말 그럴 수도 있겠어요. 아마 그렇게 뭐 얼렁뚱땅하는 사람을 많이 만났나 보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걸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당신을 이해합니다. 상처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이렇게 하면서 이 상대방의 진가 당신은 고지식하지만 그 자리에 있다는 거는 뭔가 좀 대접받을 만한 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예요? 나중에는 그 고지식한 상사가 괴로워서 이렇게 노력을 한 건데 나중에는 그 사람과 영혼을 만나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애들을 볼 때도 그렇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그렇고 정말 이제는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저 사람도 하나의 영혼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죠? 우리 누구한테나 영혼이 있죠, 그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집착도 있지만 영혼이라는 거 순수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서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상대를 진정으로 경청하니까 뭐예요? 그 사람도 이제는 자기 마음을 열고 나랑 손잡으려고 하는 게 바로 영향력이죠. 내가 부하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나중에 의견도 구하고 영향력이 생기는 거. 그래서 경청을 하게 되면은 내가 힘도 쓸 수 있고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매일매일 말을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연습해 볼 수 있는 거. 성공하는 법칙 중에서 가장 쉽게 연습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죠? 상대의 말을 일단 귀담아 듣자. 하루에 아마 10분씩만 연습하셔도 정말 엄청난 발전이 있을 텐데 학기 말쯤에 성적도 중요하지만 연습한 그 소감들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은 좀 그냥 제가 첨부해서 넣은 건데요. 별 내용은 없어요. 자기 공개라는 걸 한번 넣어봤는데요.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나를 얘기하죠. 뭐 아주 가볍게는 내 이름 뭐 이런 거, 고향. 피상적인 수준에서 자기 공개하는 거. 이건 이제 사람이 깊어지지 않죠, 그죠? 그래서 좀 더 인간관계가 심화되면은 자기를 점점 이제 더 열은 거. 자기 공개도 깊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열어보이는 걸 자기 공개라고 하는데 뭐 정보를 알려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도 상황이나 사람을 봐가면서 해야죠, 그죠? 특히 좀 정이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 만나면 묻지도 않았는데 막 비밀까지 얘기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 이런 거는 그죠? 좀 조절을 하셔야죠. 그래서 자기 공개는 상당히 섬세한 과정과 규칙을 통해 뭔가 단계가 있다. 수준도 그죠? 어느 정도 개방할 것이냐. 친밀해질수록 물론 더 깊게 하겠죠, 그죠? 그리고 상호 교환. 내가 마음을 열면 상대방도 자기 공개를 할 것이고. 유난히 공개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답답하게 여기면 안 되죠. 존중해줘야죠. 그래서 상대방과 균형을 이루면서 점진적으로 한다. 근데 연애할 때는 특히 남자가 적극적이면은 막 궁금해하고 여자는 마음의 문을 닫고 밀고 땡기고 이런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이 좀 더 깊게 자기 공개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도 비슷하게 공개를 하게 될 것이다. 나오고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일단 낯선 사람과 첫 만남부터 우리가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특히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인상을 많이 좌우하죠. 만남의 목적과 대상. 내가 어떤 사람을 무슨 목적으로 어디서 만나나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죠. 그죠? 내 특성을 뭐부터 알릴까? 특히 독특한 점 이런 거. 내 거래처 사람이냐, 뭐 연애냐, 미팅이냐 다 다르겠죠. 그래서 상호적으로 좀 주고받아야 된다. 내가 자신감 있다고 내 얘기만 막 PR해서는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외모나 옷차림, 바디랭귀지, 비언어적인 것까지 다 내가 소개하고 있는 거죠.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부터. 그죠? 뭐 체면을 차리는 자리고 나는 당신과 조금 거리감이 있다면 좀 정장을 입고 나갈 것이고, 그죠? 뭐 이렇게. 그래서 자기를 잘 알릴 수 있는 거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재치 있게 분위기를 좀 풀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좀 심화 단계, 깊게 자기 공개를 할 때, 그럴 때는 이제는 뭐예요? 내가 겪고 있는 고민까지도, 삶의 문제도 얘기할 수가 있죠. 어두운 것도 얘기하고, 근데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죠? 우리가 내가 어두운 거 얘기했다 사람들이 부담 느끼면 어떡하나 주저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받아주는 수용적인 사람,
또 공감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에게 조금 더 깊게 공개를 하겠죠. 앞에서 배운 것처럼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고민을 털어놓을 때도 일단 호감이나 신뢰가 있는지. 그래서 깊은 수준의 자기 공개는 뭐예요? 누구든지 내 깊은 고민을 얘기하면은 상대방들이 긍정적으로 나를 믿어주나 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것도 사람 봐가면서 해야 되고, 속마음을 알게 되니까 긴장이 줄어들기도 하지만 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자기 이제 공개도 살펴봤고요.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은 성품이라고 하는 거. 내가 나를 다스리는 사람만이 그만큼 그죠? 안정감 있게 남의 말도 들어주다 보니까 문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돼가지고 해결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거. 그래서 책에는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정말 100억짜리 그 프로젝트인데 상대방이 전문가로 무장이 돼가지고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만남에서 정말 수많은 미팅인데 마지막 만남에서 이제는 정말 마음을 비우고 배웠으니까 한번 협상을 이렇게 하자고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 말을 들어보자고 마음을 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얘기를 했더니 이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런 거. 그렇게 우리가 일확천금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한번 조금씩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 내용들을 보시고요. 평가 문제까지 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이 경청은 특히 우리가 하루 종일 말하고 듣고 하는 걸 할 수 있으니까 오며 가며 5분에서 10분 사이라도 꼭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해보고 꼭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